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은행들 문제 터질 때마다 수습이 자꾸 이제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일단은 조금은 이제 마음을 놓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특히 이제 간밤에 좀 이슈가 됐던 게 그 AT1 관련해 가지고 코코본드라는 거 문제가 돼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레고랜드 때도 우리나라 자체 은행들에도 좀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빌려주는 걸 채권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자본금으로 잡는 되게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만기가 되면 보통 이제 만기 되면 다시 되갚고 이런 주기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바로 되갚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계속 연장을 해줘요. 또 금리를 조금 협상을 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부채로 잡지 않고 자본금으로 잡아주니까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선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조달할 수 있고 또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자는 좋고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제 휴지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원래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지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한 사람들이 먼저 손실을 입고 그 다음에 이건 일종의 빌려준 돈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다음에 빌려준 사람이 손실을 입는다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이 채권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을 다 보는데 주주들은 부분적으로는 보상을 해주는 이런 조치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도 코코본드에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예, 그 2,7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은행들은 앞으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문제가 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ECB에서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 원칙대로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수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을 비롯한 이제 주요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JP 모건 CEO가 지금 나서가지고 진두지휘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 당국자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더라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겁나는 상황인데 좀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수습이 돼서 결국에는 막아지긴 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끌어올릴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 반면에 이제 걱정스러운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반등폭은 또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르코 콜라노비치 같은 경우는 은행 문제로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비라지 파텔이라는 사람은 이게 진짜 수습되려면 하루 이틀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은행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기간이 이틀 정도는 나와줘야 안도가 되는 건데 지금 매일 이게 나오고 있어서 안도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마이클 리슨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이제 대출 조건을 강화할 거다. 그러면 돈을 빌려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하락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 다 또 타당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시장이 올라가긴 하지만 제한적이고 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장에서 또 안 좋았던 게 오늘 코스닥이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또 이제 장 초반 이후에도 반등이 나오면서 플러스가 났잖아요. 5천억대 투자 유치 추진한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세게 가는 동안에 중성주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가가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이 공간에서 살짝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이제 수급 블랙홀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드리죠. 이렇게 이쪽에서 수급을 쫙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힘이 없는. 그래서 장중에 지수는 플러스가 나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게 만들어졌고 특히 이게 좀 극복이 되려면 예탁금이 늘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예탁금이 좀 늘어나나 보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늘어난 게 없는 그런 수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떤 거 움직인 다음은 이거 팔고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시가총액이 크니까 다른 거 여러 개를 팔아 올라가니까 하락 종목 수는 더 많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소극적이었죠. 코스닥은 막판에 매도를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법 팔았고 기관이 이제 좀 매수하는 게 특징인데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왼쪽으로 가 있고 금융주도 왼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매수 1위 종목이 금양이 된다라는 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런 종목이 순매수 1위가 된다라는 거니까 매수의 의지가 되게 없었던 날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며칠 좀 연속 매수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지수는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으로 보고 선물 옵션 이제 변동성에서 수익 내는 쪽에 좀 치중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 반면에 하이닉스 오늘 보고서가 미래신가 이베스트인가요? 그게 이제 뭐 더 나빠질 것도 없다. 그래서 뭐 매수 기회다. 뭐 이런 어떤 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종목이 매수에 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하이브, 그다음에 일부 금융주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약간 이제 매도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로봇주들,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일부, 다음에 2차 전지는 좀 선별적으로 매매를 했어요. 근데 대형 2차 전지는 주로 이제 매도 쪽으로 다시 또 넘어가 버렸고, 그 매수 쪽에서는 뭐 그냥 선별적인 거 일부 정도 매수했는데 사실 뭐 매수 쪽에 포진해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조금 매도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이제 게임주 오늘 저 파노 관련된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게 좀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또 매수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뭐 IT 기업들 일부 정도 들어가 있고 2차 전지는 일관되게 매도를 해요. 계속 일관되게 좀 매도를 하면서 기관 쪽은 계속 상승을 이용해서 물량을 덜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FMC가 시작이 되죠. 연내 인하까지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오늘 버전 시나리오는 이번에 올리고 앞으로 3번 이제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올해 하반기부터 인하해서 총 0.75%포인트 인하. 근데 이거는 FOMC 또 시작되면 시나리오는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연내 인하까지 가는데 그게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경기 걱정에서 인하가 돼버리면 이제 증시는 하락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잡힐 것이다라는 메시지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주목해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관련 수습책이 나오는 게 뭐 제가 오늘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습책이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 돼요. 이제는 이제 그만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은행들이 안 터지고 현재까지 단계로 이제 끝나줘야 되는데 더 이상 수습책도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24에서 48시간 동안 아무 상황이 안 생기는 게 최상이라고 말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은 수습책조차도 안 나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제가 이제 2차 전지 다음에 이걸 받을 수 있는 거는 게임, 게임, 반도체, 제약 바이오밖에 없다. 근데 이게 다 돌았어요. 2주 동안. 빅4가 다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될 거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뭐 게임, 엔터, 뭐 철강주 일부 뭐 이런 것들을 반응했는데 뭐 이렇게 다 뻔히 알고 계신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심플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 배당 날짜가 나오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돈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공시할 때 배당 공시할 때 날짜를 지정해 주는 곳들이 있고요. 대부분 기업들은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이제 날짜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이제 내 주식 언제 배당하는지 이거 제가 나중에 따로 요것만 따로 뽑아서 유튜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쉐이브로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기 주식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식 권리 일정을 누르고 그럼 요게 나옵니다. 여기서 대금 지급 일정을 클릭을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기업명에 기업 넣고 요 돋보기 눌러서 이제 그 기업을 확정을 한 다음에 배당금 지급일 영역을 지금 뭐지 3월 2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 4월 말까지 쭉 넓혀요. 4월 말 정도까지 넉넉하게 넓힌 다음에 이제 검색을 누르면 확정이 된 기업들은 나오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된 기업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배당금 언제 받는지 이제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들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이번 달이 끝입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